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제4장이 되겠는데, 자, 제4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12차 시에 걸쳐서 이론 공부를 다 하셨고, 그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에 전표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 전송을 하는 것이고, 또 부속 서류가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 등을 실무 수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페이지 부가가치세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재화나 거래의 용역에서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이거는 소비세이고 간접세이고 일반 소비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다 공부하셨고요. 자, 우리가 이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자,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서 우리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기간을 정해놨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애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로 나누어 가지고 1기 때 신고를 2번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취합해 가지고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또 1기 두 번째 신고하는 것은 3월 31일까지 모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락된 거를 포함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는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왜 1월 1일부터로 또 했느냐? 이중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확정 신고할 때 애정 신고한 건 빼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정 신고 때 누락 없이 다 신고했다면 이 확정 신고의 과세기간은 1월 1일이 아니고 4월 1일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 신고는 7월부터 9월 거, 이걸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확정 신고는 9월 거까지 다 했다면 10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 거를 3개월치를 확정 신고 기간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다르죠, 이 기준이.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론 때 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들도 대부분은 다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예, 원래는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월합계로 발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것도 이론 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다 이론 공부 때 정리가 됐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법인사업자는 모두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아직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24년 7월 1일부터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죠. 24년 7월 1일부터는 바로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는요. 개인사업자는 8천만 원 연간, 그러니까 직전 연도예요. 직전 연도는 23년도를 말하겠죠. 23년도의 공급가액, 면세, 과세 다 포함해가지고 합계가 1년치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요 한도를 좀 좁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종이세금계산서는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지금 이미 법인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일부 종이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사업자 8천만 원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6월 말일까지는 1억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이론 때 공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할 때는요, 조금 입력 화면이 많이 달라져요. 자, 유형이라는 걸 제일 먼저 선택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형은 상당히 많은 유형이 있는데 FAT 1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그 많은 유형을 전부 시험 문제를 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딱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매출에서는 3가지만 문제를 낼 거예요. 11번 과세매출, 13번 면세매출, 17번 카드과세 매출이라는 유형만 시험에 출제를 한다는 거고요. 매입 유형에서는 51번 과세매입, 53번 면세매입, 54번 불공매입, 57번 카드과세매입 이것만 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7가지를 얘기했지만 지금 메인 매출전표 처음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7가지도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반복적인 입력을 통해서 이 7가지 유형을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숙달을 해서 완전한 숙달을 해서 여러분이 FAT 1급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FAT 1급에서는 7가지 범위 내에서만 출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옆에 보시면 전자세금란을 입력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를 따라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가는 거, 입력 안 하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거나 더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여기를 비워둔다. 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거나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이 2가지 경우에 이 전자세금란을 입력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1번 전자입력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에 번호가 있다는 것은 자동 분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액 현금 거래는요, 그냥 여러분이 분계해서 1번 해주면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입금전표, 출금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 거래는 2번 외상, 번호 2번만 넣으면 외상매출금 분계와 외상매입금 분계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카드는요, 카드로 매출을 했거나 법인카드로 매입을 했을 때 카드 분계를 하시면 매출은 외상매출금으로, 매입은 미지급금으로 자동으로 분계가 만들어지게끔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것은 혼합으로 선택해 가지고 분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예, 혼합은 반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위에 있는 유형도 입력해야 되고 전자세금난도 입력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계는 최대한 자동화를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자동화된 분계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고, 우리는 분계된 내용을 꼭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표는 매출 유형 표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FAT 1급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유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FAT 1급 시험에 응시하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11번 과세매출이라고 우리가 유형을 선택할 때는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유형을 11번이다. 네. 세금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어요. 그러면 유형이 보나마나 11번이에요. 11번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13번은 뭔가 보겠습니다. 13번은요, 면세 매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뒤에 입력 내용이라는 게 설명이에요. 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13번이다 이거예요. 계산서에 의한 매출. 자, 11번은 세금계산서 매출. 13번은 계산서 매출. 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고요.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가세 이론에서 면세사업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에 발급하는 것이 바로 계산서입니다. 네, 그래서 면세품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13번 유형으로 입력을 시작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7번 나오죠. 17번이 뭐냐? 카드과세 매출이라는 유형인데요. 카드. 네. 아까 매출에는 카드 매출, 여러분 외상 매출금으로 카드 가맹점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매출입니다. 신용카드로 우리가 의류를 파는 회사니까 남성 바지를 팔았다. 신용카드로 여자 블라우스를, 여성 블라우스를 판매했다. 이런 것이 다 17번이에요. 네, 다 17번.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 관련해 가지고 상품을 파는 거, 상품을 판매한 거, 유형은 세 가지 중에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팔았다든가, 면세품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든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과세 재화를, 과세 옷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든가, 요 세 가지만 문제를 내겠다. 네, FAT 1급 시험에서는 11, 13, 17
요 세 가지만 문제를 내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셔라. 자, 이제 그 밑에는 매입 유형입니다. 매입 유형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매입 유형에서는 FAT 1급 시험에서는 요 네 가지만 내겠다는 거예요. 네 가지만. 그래서 51번을 보면은요, 아까 매출에서 11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11번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있죠. 51번은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예. 그런데 54번하고 같이 봐야 돼요. 51번하고. 자, 54번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에요. 자, 51번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54번도 여기만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근데 54번에는 앞에 뭔가 전제가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가세 이론 공부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일반전표 입력할 때도 몇 건을 제가 짚어드렸지만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고,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고, 사업과 무관한 거 공제 못 받는 거고,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고, 뭐 그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앞에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거 그러면 여기 불공으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일반전표에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만 불공으로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일반전표 입력 연습할 때, 자,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무슨 갈비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예. 88,000원인가? 그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였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일반전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예.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거 다 일반전표에 입력해요. 그런데 매입 매출전표에 넣어야 하는 공제받지 못하는 거, 그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식당에서 거래처 접대하는 식사비가 30만 원이 나왔는데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럴 때는 매입 매출전표에 54로 입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0일.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인데 공제 못 받는 접대비 건이라든가 토지 관련 건이라든가 사업과 관계없는 건을 세금계산서로 받았다. 그거는 54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면세 매입은 아까 매출에 13번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아까 13번이 면세 매출이었죠.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 53은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입니다.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네. 계산서 발급은 13. 계산서 수취는 54. 네, 13, 54. 자, 그러면 세 개가 정리되고 마지막 하나가 57. 카드과세 매입. 이거는 매출의 17번하고 대응되는 거예요. 17번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면 17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7은 뭐냐? 신용카드 수취 매입. 네. 신용카드로 뭔가를 수취했어요. 신용카드 수취 중에서, 근데 아까 또 나오지만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는 식사비를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입 매출전표에 57로 해야 되느냐? 안 돼요. 왜냐? 그건 공제받지 못하는 건 그냥 일반전표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공제가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를 식당에서 카드로 지불했다든가 이런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57번은 매입세 공제되는 신용카드입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신용카드 다 일반 전표에 우리 입력하는 거 우리가 해봤죠. 네, 그래서 매입이 약간 어려워요. 이게 매출보다 약간 어려워요.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지금 앞에서 일반 전표 전표 관리 자금 관리 할 때 신용카드 분명히 영수증 무슨 참 만나 갈비에 뭐 얼마 그거 접대비였는데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했네. 근데 여기 있는 57번도 신용카드 수취에 의한 매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야. 여기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57이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을 왜 구분하냐면 이 유형을 잘 구분해야 뭐가 만들어지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그와 관련된 신고에 관련된 부속서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매출전표는 회계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나가면서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할 때는 입력한 것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를 껌껌이 확인해 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껌껌이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산 프로그램 쓰는 회사에 가서는 회계 처리를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어떤 회사는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월세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임대 그 거래처가 한 5군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세금계산서 5장 끝. 그 다음 달에 또 5장 끝. 또 그 다음 달에 5장 끝. 그러면 3개월 다 더해보면 3, 5, 15 세금계산서 15장밖에 안 돼요. 거래가. 그리고 소규모의 그런 그 임대사업자들은 무슨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판매관리비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굳이 이런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꼭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한번 타산을 따져봐야 돼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부가세 신고를요 그냥 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고서 양식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거는 여기다 기입하는 거지 여기는 여기다 기입하는 건지를 척척척 기입해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속서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부속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기로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뭐냐면은 전표 입력해보고 여기서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에 어디에 어떻게 기입됐는가 이런 것 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절차를 깨알같이 설명을 쭉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걸 읽어보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실습해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읽어봐야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198페이지 수행과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198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 1번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1. 뭐를 해라 2. 뭐를 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 거래명세서를 보고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자, 거래명세서를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려면은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명세서에 무엇을 가지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거냐면 날짜가 필요하죠. 날짜. 그 다음에 유형을 우리가 입력할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무조건 11번입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11번 유형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그 다음에 품명 이거 입력할 거고요. 수량 입력할 거고 단가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거래처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보니까 미수라고 되어 있네요. 미수. 예,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죠. 상품을, 여성 정장은 우리 회사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니까 이게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니까 분계는 2번 선택해가지고 외상 분계 우리가 할 겁니다. 요런 순서대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할 건지 이제 이 얘기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매입매출전표를 꺼내볼까요? 매입매출전표. 네,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맨 위에다가 날짜 입력합니다. 7월 10일. 네, 7월 10일. 자, 유형으로 그 다음에 유형을 입력해야 돼요. 자, 유형은 우리는 지금 매출거래입니다. 이게 빨강색 거래명세서 팔았다는 거예요. 매출. 그러면 유형은 요 매출 안에 있어요. 매출 안에. 네, 매출 안에 있는 거고. 매입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입력 바로 밑에. 일반 전표 입력 바로 밑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바로 밑에. 날짜 입력하고 요 날짜. 그래서 날짜 7월 10일 유형은 11번이다 이거. 11 이게 숫자로 입력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마우스로 물론 클릭해도 되죠. 근데 마우스 클릭은 잘못하면 그 밑에 거나 그 옆에 것이 눌러줄 수도 있으니까 11 하고 하면 여기에 과세 나타나고 매출은 여기 단추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세 매출이라는 얘기예요. 품명은 거래명세서에 있는 대로 여성 정장이라고 타자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엔터 치고 수량도 거기 있는 대로 100. 엔터 치고 단가는 10만 원. 엔터 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이게 자동으로 딱 계산이 되죠.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가지고 이게 공급가액이 나오고 여기에 10%가 부가세고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합계. 그리고 엔터 두 번 치면은 이 코드로 넘어가는데 이 코드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그래서 매출이니까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코드에다가 한글로 코디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거래처 도움말이 나오죠. 코디나라. 1001번에서 엔터. 그러면 사업자 번호까지 입력이 되죠. 자, 아까 제가 전자세금란은 이 더존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입력 안함. 그래서 여기는 비워둡니다.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비워두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란을 일단 비워둡니다. 그리고 발행하고 돌아오면 여기에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 분계는요. 아까
대금 보니까 미수에게 1,100만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상, 여기 밑에 보시면 분계를 선택합니다.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분계를 선택합니다. 외상이니까 여기다 2번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가, 아래에 분계가 일어납니다. 자, 차변. 예, 요거 3번 차변. 외상매출금 1,100만 원. 거래처 코디나라. 대변. 부가세 애수금 100만 원. 자, 우리가 애수금 급여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회사가 원천 징수하는 그 금액을 애수금이라고 하죠. 자, 부가세 애수금은 뭐냐? 코디나라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만 원의 세금을 우리가 징수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수금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가세 애수금이다 해서 개정 과목을 부가세 애수금으로 일반 애수금하고 구분합니다. 부채예요. 그러니까 애수금하고 같은 부채, 부가세 애수금. 우리 돈이 아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그러면 1,000만 원은 뭐냐? 수익.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로 공급가액을 인식합니다.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자, 거래의 결합관계가 외상매출금 차변에 자산 증가가 되고요.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라고 그랬죠. 부채 증가입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은요,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 발생이다. 이 분계를 계속 눈에 넣으셔야 돼요. 자동 분계니까 외상으로 하니까 너무 쉽구나 하고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 거니까 잘 됐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이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따져보면서 이걸 정리해야 돼요. 이론 시험도 봐야 되니까 이론으로 문제가 나와도 분계를 올바른 걸 찾아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밑에는 회계 처리가 된 거고, 그래가지고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모두 회계장부에 반영이 됐고,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회계장부 이것저것 봤잖아요. 그 작업이 이 밑에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작업은 뭐냐? 이것은 부가세 신고서로, 부가세 신고서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하기 전에 발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여기 회계로 갑니다. 회계. 회계로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박스가 여기 두 번째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일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네. 자, 여기서 이제 기간은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될 기간이니까 우리가 아까 전표를 7월 10일자로 입력했죠? 여기 날짜를 7월 10일부터 7월 10일이라고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하면 처음부터 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기간의 전표 중에서 아직 거래처로 미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한 거래가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입력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를 딱 체크를 한 다음에 먼저 전자발행으로 먼저 들어가고 발행하고 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두 번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체크를 먼저 하시고 체크박스, 자, 전자발행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전자발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라는 이런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창이 나오니까요. 이거 교육용이나 수업용에서는 시험 볼 때는 그냥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 눌러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그림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밑에서 발행단추 누르면 발행이 일어납니다. 밑에서 발행단추 있죠? 네, 그러면 안내가 나오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한 건 중에 한 건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제 확인 누르. 그러면 거래처에는 확인 요청 이 메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 메일이 이제 이 상대방 거래처의 담당자가 메일로 확인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고, 국세청에는 아직 전송하지 않은 상태다. 발행 대상.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일로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을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합니다. 네.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빌 36524라는 홈페이지 그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로그인 단추를 누르면 이 정해져 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단추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국세청 신고 상태를 미전송으로 체크하시고 여기 매출 조회라는 단추를 딱 누르면 여기 한 건이 딱 조회가 됩니다. 미전송 체크하고 밑에 매출 조회를 누르면 우리가 방금 아까 거래처에 전송했던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 발행을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요 발행을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요 발행을 눌러도 되고, 발행이 세 군데나 있어요. 세 개 중에 가까운 거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고요. 확인 누르면 검색된 데이터 없습니다. 발행됐기 때문에 없죠. 확인 누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금 이 떠 있는 창, 요 팝업 창처럼 생긴 거 이거는 닫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닫아도 됩니다만은 이걸 한번 국세청에 전송이 되었는가를 보려면은 위에 있는 조회 단추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전송 성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걸 닫아요,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라는 걸 요걸 닫으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창만 나오죠. 거기서 위에 있는 조회 단추를 눌러요. 위에 조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분계를 외상으로 여기 해놨었는데 여기를 딱 클릭해 보시면 다시 밑에 분계 내용 나타나고요. 조금 전에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이라고 채워졌죠. 이거를 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하나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습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료 2를 하고 나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